리뷰는 바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데카맨 이블! 과거에 데카맨 블레이드가 발매하고 드디어 이제 데카맨 이블이 곧 발매합니다. 오늘 리뷰는 선행으로 제가 샘플을 받아와서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매는 2024년 7월 달에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요. 가격은 현재 예약 기준으로 16만 5천 원에 현재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카맨 블레이드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꽤나 인기가 좋았던 시리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데카맨 이블은 거기 나오는 주역 악역이잖아요. 주요 악역. 그치만 또 주인공과는 알고 보니 형제 사이였다라는 그런 또 설정이 있기도 하고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본 공식 사진들과 함께 이제 데카맨 블레이드를 몰아넣고 있는 모습도 살짝 있고요. 구성도 베이스가 또 추가되어 있다든가 뭐 무장도 좀 형태별로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오픈! 짜란!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본체 및 무장 그리고 교체용 파츠들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로고가 들어간 베이스라든가 다른 형태의 무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초회 특전으로 들어가는 파츠도 같이 있고요. 다 열어보고 꺼내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 구성으로는 데카맨 이블과 이블에 필요한 기본 파츠들과 플러스 요 데미지 파츠가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거는 초회 특전. 짜잔! 데카맨 이블의 크리스탈입니다. 이 크리스탈을 손에 쥐고 높게 들고 데크셉터라고 외치면 이제 데카맨으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데카맨 이블에 해당하는 크리스탈이 초회 특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레드로 들어가 있고요. 뒷면은 비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거나 아니면 방금 저처럼 이렇게 베이스 위에 올려놓거나 하는 것도 방법일 거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사이즈가 진짜 딱 성인 남성 손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러고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테크셉터 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라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베이스의 바닥에는 우주의 기사 데카맨 블레이드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스탠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여타 스카이엑스 스튜디오 상품들처럼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는 골반을 잡아주는 형태의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요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액션 베이스가 앞서 발매한 데카맨 블레이드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데카맨 이블에서 이 데카맨 블레이드 시리즈의 첫 베이스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테크랜서! 양날 창 모양의 테크랜서입니다. 주인공인 데카맨 블레이드도 이렇게 양날의 창 형태의 무장을 사용하죠. 주요 악역이자 라이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아주 잘 나타내 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날 부분엔 메탈릭 실버 도색이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자체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철심을 박아놔서요, 무장손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튼튼하게 결합이 되네요. 그리고 테크랜서의 부메랑 형태입니다. 이것도 좀 놀랍기도 한데, 일단은 방금 본 이 테크랜서가 좌우로 갈라져서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렇게 모아보면은 아까 그건데?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죠. 이게 가운데에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자석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날 부분에도 메탈릭 실버 돛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쥘 땐 어떻게 하느냐, 얘 전용 손이 따로 있어요. 이 부메랑 형태를 쥐는 전용 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짠! 적당히 이렇게 위치 맞추어서 손에 끼워주면은 간단하게 손에 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람 숄더용 칼날! 데카맨 이블은 어깨 장갑을 팔에 장착해서 이렇게 칼날을 전개할 수 있는데 그 칼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탈릭 실버 도색이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 조형 같은 경우도 칼날이 좀 두툼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끝 아래쪽에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끝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요 기믹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액션 포즈 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방금 봤던 것처럼 테크랜서의 부메랑 형태용 전용 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른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오른손용 또 무장손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차이지? 약간 구멍 사이즈가 좀 더 좁은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옆을 보니까 아, 앞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꺾어 잡는 손이다 라는 게 그제서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한 방에 눈에 안 들어오고요. 안쪽을 한번 보시면 좀 손가락의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액션용 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디자인에 아주 사나운 것 같은 디자인의 편손 들어갑니다. 가만 보면 손들도 다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본 장착은 주먹손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데미지 외장 파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파츠를 교체하는 식인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 복부, 가슴, 무릎과 또 어깨 안쪽에 있는 파츠입니다. 요거는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미지 외장으로 갈아 껴줄 수 있는데 이게 작중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전투 때 상처를 입은 부위랑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따가 다 교체해본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흉부, 볼테카 부분에 LED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배터리는 LR621번 4개를 사용합니다. 가슴 한쪽당 배터리 2개씩 사용을 해요. 자, 그럼 테카맨 입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역시 테카맨 입을 하면 이 어깨 넓이죠. 이 어깨에서 오는 이 덩치, 요게 또 매력 포인트인데 그게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검은 색깔 외장은 다 광택이 있고 빨간색도 그렇고 다 광택이 있어가지고 그 특유의 느낌, 질감 이런 것도 꽤나 멋들어지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은근 크더라고요. 자를 갖다 대보면은 딱 이 정수리까지가 19.5cm 가량 나오고요. 뿔까지 하면 21.5cm 가량 나옵니다. 꽤나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앞서 발매했었던 테카맨 블레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테카맨 블레이드보다 정수리 기준으로 약 1cm 가까이 큽니다. 거의 조금 더 커요. 특히나 뭐 디자인 때문이라도 뭐 이불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가슴도 더 넓고 크고 어깨도 엄청 크고 이러니까 요런 데서 오는 차이 확실히 근데 요건 확실히 느껴집니다. 주인공이다. 테카맨 블레이드 주인공이다. 아, 테카맨 이불 악역이다. 이거는 너무 명확히 오긴 하네요. 이렇게 둘이 같이 놓고 보는 것도 저 되게 오랜만이라서. 아니지, 오랜만이랄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도 테카맨 블레이드만 가지고 있었고 이불은 없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는 게 좀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야, 또 이제 내 어릴 때 추억 만나는 기분이기도 하고. 둘이서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느낌은 어떨까? 아, 이것도 구도 괜찮네. 구도 참 좋다. 서로 마지막까지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등지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괜찮은데요? 구도 자체는? 그리고 리뷰 전에 둘을 만져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이 테카맨 블레이드의 발매에서 2불까지의 이 기간 동안 이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이 관절 관련된 노하우가 많이 향상됐다라는 거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블레이드 때에서 2불로 오면서 이 고관절의 구조도 좀 바뀌었고요. 뭐 발목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아예 다른 물건이 됐다고 해야 될까? 같은 테카맨 시리즈인데 관절 구조가 아예 달라졌다. 네, 그런 느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이 머리에도 특징이 이 귀 부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게 약간 그 테카맨들의 크리스탈을 닮았다?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약간 각져 있는 게 또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눈매, 이 테카맨들의 눈매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불은 뭐 다 새까만데 눈만 딱 초록색이어가지고 굉장히 사납다라는 느낌이 세요.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형인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작아졌어 갑자기. 머리는 하얀색에 요 아이라인, 이 눈 주변만 검은색이고 이제 눈은 초록색이니까 이런 데서 오는 카리스마? 네, 이것만의 카리스마가 좀 있다면은, 블레이드만의 카리스마가 있다면 이불은 그냥 뾰족뾰족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네요. 그냥 가만 보니까 얼굴이 그냥 V자구나. 눈 라인이. 그리고 이마에는 클리어 옐로우 파츠를 사용을 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 복부에 약간 눈매처럼 생긴, 이 눈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게 또 특징적이다, 이불의 특징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실버가 투톤으로 쓰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복부의 앞쪽이랑 뒤쪽이랑 해서 톤이 달라요. 실버가 저는 다 같은 실버인 줄 알았는데 투톤으로 쓰였다라는 것도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흉부에는 이제 볼테카의 발사구 6개, 좌우로 3개씩 해가지고 안쪽에 클리어 그린 파츠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사용하는 게 아까 이제 배터리 어떤 거 쓰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안쪽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LED 유닛을 빼고 LR621번 배터리 2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볼테카 클리어 파츠의 모양에 맞게 LED도 잘 껴주세요. LED가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끔 옆으로 누운 삼각형 해서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광량 좋고요. 짠! 이렇게 외장을 씌우면은 끈 곳과 켠 곳 명확하게 나뉘죠. 광량 좋네요. 그리고 흉부는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가슴 자체는 굉장히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본적인 디테일이라든가 뭐 건메탈의 목 주변 컬러라든가 그리고 옆구리라기보단 겨드랑이겠네요. 겨드랑이 부분에 그 테카맨 블레이드 시리즈 특유의 요 날카로운 외장이라고 해야 될까? 요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직접 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테카맨 블레이드도 이게 있었는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해서 이렇게 좀 펼쳐주는 형태였죠. 모양 자체는 역시 이불이 훨씬 더 사납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날카로운 디자인이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볼륨감 있는 요 형태, 요 실루엣이 또 멋들어지죠. 안쪽에는 클리어 레드 파츠가 또 사용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겉에서 봤을 때 약간 질감 차이가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에 이렇게 또 외장이 하나 숨겨져 있죠. 약간 한창 전투 중일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의 연출이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실버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쪽과 요 옆과 요 컬러가 또 다릅니다. 실버 톤이 좀 달라서 이런 부분도 좀 볼만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관절부에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합금이 아니네요. 그리고 어깨 안쪽에 보니까 어깨 관절 자체는 또 합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빨간색과 검은색의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굴곡이 골이 깊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또 이제 테카맨 이 작중에 나오는 작화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주먹손 같은 경우도 날카로운 이 손가락 이런 거 조형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반부 같은 경우도 가만 보면 건메탈, 블랙, 레드 컬러로 해서 또 어느 정도 도색이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뒤쪽의 스커트 전체적으로 좀 볼륨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 역시나 이제 건메탈 컬러랑 블랙 컬러의 색깔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허벅지 쪽에 또 클리어 레드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3군데 사용이 됐고요. 허벅지 자체는 굴곡이 많은 이제 레드 컬러의 외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 관절도 주요 관절은 합금을 또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릎 관절부터 정강이 쪽 보면은 무릎 주변으로 패널 라인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시 가운데가 날카롭게 조형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종아리 쪽도 굴곡이 꽤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제 관절부 무릎 관절도 역시 합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종아리 쪽에는 이제 약간의 패널 라인 같은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강이에 있는 이 빨간색 커버는 여기는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발이 좀 독특했는데 발등 외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요게 좀 많이 독특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이면 이게 통짜겠죠. 발바닥이랑 이게 일체형일 텐데 이게 또 분할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발꿈치나 이제 앞꿈치 빨간 색깔의 파츠 사용된 부분이라든가 여기도 이제 투톤의 실버 사용됐다거나 그리고 발바닥에도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의외였던 게 뭐지? 발바닥에 왜 구멍이 있지? 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대체 구멍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발바닥에 대한 거를 테카맨 블레이드 매뉴얼을 보고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 장을 넘겨보면은 짠! 그치. 얘 스카이엑스 스튜디오는 페가스도 발매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테카맨 이블이 타고 다니던 그 라담수가 감소 중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뭐라? 일단 이게 테카맨 블레이드 매뉴얼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문득.
그리고 등 부분 보면은 등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추진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등에서 보면은 이제 클리어 파츠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외장 자체를 크게 들고 안쪽에서 이렇게 외장이 전개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크게 전개가 되고요. 이 안쪽에는 또 이제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전개했을 때는 멋진 모양의 백팩이 완성이 된다. 그게 아니라도 등 정중앙에 이렇게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약간 이빨 내지 손톱 같은 디테일도 있어서 꽤 멋집니다. 특히나 이 등 부분도 블레이드랑 비교하면은 월등히 좀 볼륨감이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은 기본 볼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고개 돌릴 때 딱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고개가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 밑에 안쪽에 또 볼관절로 해서 안쪽 관절이 하나 더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 중 하나가 블레이드랑은 다르게 이불은 이 뒤통수 외장이 가동을 해요. 이렇게 가동을 해가지고 고개를 들 때 조금 더 편하게 고개를 드는 게 가능합니다. 블레이드는 뒤통수 가동이 없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안쪽으로 외장이 깊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불도 블레이드처럼 이 뒤통수 외장을 관절의 사이로 안쪽으로 쑥 넣어주면 고개를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중간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가만 보면은 목 가운데 검은 색깔이 또 있어요. 이것도 관절이라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고개가 많이 들어진다. 숙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숙여집니다. 그리고 어깨 보면은 어깨 외장 자체는 별도로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앞뒤로 가동할 수 있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몸통 쪽에서 어깨 관절이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던가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어깨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들린다던가 빼고 들면 좀 더 편하게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생각보다 좀 빡빡합니다. 특히나 이 어깨 드는 부분은 조금 빡빡해요. 이제 가동할 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깨 외장도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들어지기 때문에 팔 옆으로 드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팔 회전, 축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거의 뭐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동을 하는데 팔 하박 회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꿈치의 가동 방향 그리고 외장의 방향을 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손목 같은 경우도 중간에 축관절이 있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축의 방향을 트는 걸로 해서 손목의 가동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프라모델에서도 종종 쓰이는 건데 가만 보면은 손목 관절의 일부도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부러지는 거를 좀 더 방지했다, 내구성을 더 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허리! 기본적으로 회전은 엄청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허리 쪽에서 한번 살짝 돌아주고 흉부에서 한 번 더 돌아줍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허리가 회전을 하는데 이게 허리 회전보다도 허리 숙이고 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허리 부분 이렇게 잘 보면 이중으로 가동을 합니다. 허리 아래쪽에서 한 번 숙여주고요. 중간 부분에서 한 번 더 숙여줍니다. 중간 부분이 가동할 때는 이렇게 눈 같은 부분도 같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흉부가 한 번 더 움직여줍니다. 자, 뒤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보면은 흉부, 중간, 아래 해가지고 3중으로 완전히 숙여지는 허리 요런 걸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허리 펴는 부분도 끝까지 폈을 때 이렇게 흉부를 좀 더 펴고 있는 그런 느낌. 확실히 골반 수평으로 놨을 때는 조금 더 뒤로 제쳐져 있죠. 그리고 흉부에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 흉부 쪽이 이렇게 한번 뽑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할 때 이렇게 뽑혀 나오면서 크게 가동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흉부를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서 잘 눌러서 이렇게 복부랑 막 떨어졌다라는 느낌 안 들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고관절인데 제가 아까 이제 골반 구조가 블레이드 때랑은 아예 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이불은 축이동 기믹이 이렇게 고관절 축이 아래로 이렇게 쫙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라고 있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켜보면은 이렇게 고관절이 제 위치 찾아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블레이드 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아예 축 자체가 이렇게 가운데 축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축이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 근데 그 정도가 또 그리 크지는 않아요. 또 보면은 지금 이게 올라간 거고요. 이게 올라간 거고 이게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그리 크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축이동 살짝 쓰면서 이제 다리 옆으로 들 때 요 허벅지 쪽 외장이랑 허리 외장이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면 간섭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살짝 내리면은 간섭을 없애면서 다리를 옆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쫙 내려주면은 거의 뭐 90도로 옆으로 펼 수 있어요. 거의. 그리고 축이동까지 다 쓰면서 다리 완전히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 뒤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보면 이중관절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위로 들면서 스커트를 뒤로 넘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다리 뒤로 드는 것도 좀 가능하고요. 허벅지 회전 뭐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로 해서 가동시켜 보면은 가동되다가 중간에 있는 외장이 한번 연동되고 끝까지 가면서 위쪽 관절까지 완전히 이렇게 굽혀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 관절 움직일 때 무릎 외장이 또 연동을 해요. 그래서 펼 때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굽히는 거 다시 보면은 중간에 연동 한번 끝까지 가서 위쪽 관절 움직이면서 무릎 외장 가동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발목이 또 좀 재밌었는데 일단은 아마 POM 소재를 쓴 것 같아요. 일단은 볼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돌리고 안쪽으로 꺾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굽혔다 폈다 요게 볼관절로 이루어지는데 재밌게도 안쪽에 웬 샤프트가 보여요. 그쵸?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발목을 이렇게 빼주는 게 가능해요. 아예 발목 관절 자체가 이렇게 뽑혀 나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꺾을 때 완전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뭐 접지 능력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 딱 닿을 때 느낌은 좋을 것 같고 발목도 안쪽으로 크게 꺾입니다. 뭐 아예 이걸 위한 기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발목 구조 자체는 이것도 블레이드에서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발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발등을 들어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또 발바닥이 가동하는 관절도 가지고 있죠. 중간 부분도 이렇게 한 번 더 꺾여요. 그래서 좀 앞으로 굽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런 느낌으로 이 기믹을 넣은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무릎 꿇기도 뭐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 싸움 뒤에 털썩하고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나네요. 그리고 바닥에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발바닥 수평 맞추기입니다. 이게 발등 커버가 따로 있는 형태다 보니까 발등 커버를 들고 발바닥이 뒤꿈치랑 앞이랑 이렇게 수평이 잘 맞았는지 보고 그리고 바닥에 세워줘야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발목이 되게 좀 얇길래 좀 걱정을 했는데 세우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상체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블레이드보다 이불 쪽 어깨가 더 넓기도 하고 막 크기도 하고 이러니까 무게중심 잡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랜서를 손에 쥐어주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약간 테카맨 하면은 떠오르는 그 구도, 그 오바리 마사미씨 특유의 구도, 이거를 블레이드랑 함께 하면은 뭔가 역시 멋은 이불 쪽이 더 있지 않나? 솔직히 이불의 이런 날카로운 디자인이 테카맨 안에선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좀. 그리고 외쳐봅니다. 텍세터! 이렇게 스탠드까지 한번 올려봤는데 역시 지금 포즈 취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다면은 역시 테카맨 블레이드 시리즈 디자인에는 낭만이 있다. 그리고 작중에서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느낌으로 한번 포즈도 취해봤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에 이 검은 색깔 부분만 이렇게 슬라이드로 빼주면 람 숄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 고정하는 것도 어깨 안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거든요. 두꺼운 요 둥근 돌기, 이거랑 이 어깨 외장에 있는 이 안쪽 공간이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해서 찰칵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빼는 것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 파츠를 펼친 다음에 이 안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랑 이제 팔뚝에 있는 구멍이랑 맞춰서 장착. 그리고 어깨 끝자락에 칼날을 달아서 람 숄더 장착 완료! 물론 이제 양쪽 어깨를 다 해줄 수 있어서요. 그대로 반대쪽 거 빼다가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손에 장착을 하고 포즈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간 작중에서는 약간 상대를 봐줄 때?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은 디보이가 아직 변신하지 못했을 때, 테크세터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양팔에 장착하고 아직 변신하지 못한 디보이를 몰아붙일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어깨 안쪽에 나 있는 발톱도 다 전개를 해서 이렇게 풀 전개 상태로 만들어 보죠. 이제 백팩도 다 전개해주고요. 이제 짠! 외장의 완전 전개 상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느낌 좋은데요, 이것도. 이건 이거대로 느낌 상당히 좋은데요. 포즈 잡을 때가 특히나 이 특유의 디자인을 살려가면서 이 날카로움을 살려가면서 포즈 취할 수 있다는 게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태클앤서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태클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쫙 팔도 쫙 뻗어가지고 약간 달려들기 직전의 느낌이랄까. 그대로 무릎 좀 굽혀주고 각도 좀 틀어주면은 이렇게 얼굴 줌인했다가 눈 번뜩 한 다음에 쫙 줌아웃 되면은 한참 달려들고 있는 느낌. 요런 느낌. 그 외에도 부메랑으로 전개한 상태의 태클앤서 포즈. 이거는 뭐 던지기 직전이고, 요거 말고 이런 부장은 이렇게 앞으로 딱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것도 꽤나 멋진 포즈가 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이 포즈 취해봐야겠죠. 사이볼테카! 이때는 역시 흉부의 외장을 떼어내고, 짜잔, LED 유닛의 전원을 누르고 덮고 사이볼테카! LED까지 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볼테카 포즈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거 포즈 라인 좋다. 이게 전신으로 보면 딱 이 포즈거든요. 볼테카 포즈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이번엔 데미지 파츠 사용을 해볼 시간입니다. 이 데미지 파츠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약간 마지막 전투를 좀 의식한 그런 위치들의 파츠 교체가 이루어지거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저는 얘들이었어요. 복부랑 흉부, 그리고 여기서 어깨까지. 딱 이렇게 마지막 전투 때 상처가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교체를 해보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릎은 왼쪽 무릎을 교체를 해줄 거예요. 꽤나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뺄 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데미지 파츠로 교체.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요 안쪽에 있던 발톱 애들 있죠. 얘들은 앞쪽 거 2개. 그래서 하나 교체해주고 반대쪽도 교체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 외장 이렇게 자석입니다. 이것도 떼어낸 다음에 찰칵. 그리고 왼쪽 가슴이랑 복부 교체를 할 건데 이렇게 흉부를 한번 살짝 들어준 다음에 복부를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대로 복부 이것도 자석 연결이니까 편하게 교체하면 되고요. 흉부 마찬가지 자석 및 조인트 연결입니다. 이쪽은. 자, 이렇게 상처 입은 테카맨 입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중의 마지막 전투 때 그 상처 입은 부분이 약간 붉게 빛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깨, 흉부, 복부 유독 이렇게 빛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흉부 상처 입은 부분은 조금 이제 메탈릭 컬러로 해가지고 도색이 되어 있고요. 복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찢어진 그런 느낌. 이쪽은 약간 상처 입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세죠. 그래서 어깨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 안쪽에 있었던 요 클로 같은 경우도 앞부분 여긴 떨어져 나갔고 반대쪽은 아예 한쪽에 구멍이 나버린 이런 형태인데다가, 그리고 왼쪽 무릎 역시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이렇게 내부가 드러난 그런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에 나온 것처럼 포즈를 취해보면 딱 이런 느낌. 무릎을 꿇고 이제 약간 헥헥대고 있는 것 같은, 지쳐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테카맨 블레이드 시리즈 테카맨 입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테카맨 블레이드를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만져보게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발매 텀이 좀 있었어서 그런가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나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형도 블레이드보다 훨씬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보고요. 그리고 포즈도 되게 자유롭게 잘 잡혀가지고 그거 포즈 잡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대신에 이불이 얘가 뾰족한 데가 되게 많아요. 발, 뭐 무릎, 뭐 스커트, 어깨, 팔꿈치 이런데 특히나 뭐 뿔 이런 부분들 뾰족한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포즈 잡을 때 손가락이 좀 아픕니다. 조심조심히 만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금이 사용된 액션 피규어지만은 만지는 맛이 좀 쏠쏠했다? 포즈 잡는 재미가 좀 쏠쏠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